기자철 완지용입니다. 오늘은 박수홍 씨 관련된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관련된 공판이 19일 이제 5차 공판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 공판에 박수홍 씨가 참석을 합니다. 자, 박수홍 씨는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직접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앞서 한번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때 증인 신문을 마치지 못해서 한 번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를 앞두고 변수가 발생했죠.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번째 공판은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가 출소 후에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되는 첫 번째 공판입니다. 당초 4월 6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고 4월 7일 구치소에서 출소한다고 저희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 결과 6일 오후 남부구치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원래 구속기한 만료는 6일 자정이었는데 절차 편의상 일찍 석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9월 7일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리고 10월 초 이 친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공범 혐의를 받는 아내 이모 씨는 불구속 기소돼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날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친형 내외는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판 시간에 맞춰서 법원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 역시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을 하죠. 이렇게 법원에 와서 친형 내외와 박수홍 씨가 마주치게 되는 상황, 법정 밖에서도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 바깥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건 얼마 만일까요? 실로 몇 년 만입니다. 자, 박수홍 씨가 이 친형의 횡령 문제를 제기한 게 벌써 2년이 넘었죠. 근데 그 이전에도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하자, 풀어보자, 대화를 해보자 했는데 친형 쪽에서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건 언제였죠? 지난해 검찰청 조사 단계였죠. 그때 검찰청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났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서 다시금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때 앞선 재판 분위기 어땠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열렸습니다.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친형 내외와 직접 얼굴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날 현장에 저도 이제 취재 갔었는데 박수홍 씨 재판장에 들어오자마자 친형 내외를 응시했습니다. 정말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박수홍 씨에게 어떤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100%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지금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당시 그래서 박수홍 씨는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며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지켜준다는 말로 믿게 했지만 나를 기만했다면서 그간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 친형 내외 횡령 5번째 공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비공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박수홍 씨가 이 재판에 대해서 비공개 요청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허위 유튜버의 명예훼손 재판 때와 똑같습니다. 그때도 비공개 신청을 했다는 거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일삼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위 유튜버에 대한 3차 공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허위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 얘기를 했고 그게 허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그 허위 유튜버의 주장을 되새겨야 되는데 이 과정이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을 통해서 다시 기사화되면은 또 2차 피해,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공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 횡령 공판에서 박수홍 씨의 전 연인에 대한 여과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되는 등 재판 외적으로 언론 플레이가 불거지기도 했었죠. 이런 일들 때문에 박수홍 씨가 이번 재판 5차 공판은 비공개를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선 재판 상황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친형 측 변호인입니다. 박수홍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의 과거 헤어진 연인의 실명을 여과 없이 노출했죠. 당시 박수홍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헤어지라고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 여기서 자신은 친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공개한 이유는 무언가? 블러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되지 않나, 정말 비열하다면서 몹시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또한 이 횡령 혐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충분히 가릴 수도 있었는데 왜 공개하는가? 비열하다고 언성을 높였죠. 자,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날 이 과정은 언론을 통해서 모두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재판을 활용한 피고 측의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실 재판정 안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고성을 낸다는 거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피고 측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열하다는 말이 있었죠. 박수홍 씨가 썼던 표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변호인은 법정에서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때 박수홍 씨가 했던 얘기가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으로 나갔느냐 맞받아 쳤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친형 내외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법인 돈, 법인 횡령한 금액으로 지불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박수홍 씨가 번 돈으로 수임을 한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를 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꼬집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럼 이 5번째 공판에 박수홍 씨가 이제 2번째 증인으로 나서는데 이날 어떤 증인 신문이 오가게 될까요? 일단 지난 4차 공판 때 친형 측 변호인은 무려 140개가 넘는 반대 질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재판도 제가 참관을 했는데 2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40개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박수홍 씨에 대한 질문이 100개 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하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은 또 좋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공판, 친형의 출소 이후 첫 공판이기 때문에 어떠한 여파는 없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번 출소가 재판상의 이유, 이제는 출소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정해진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불구속 상태냐 구속 상태냐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다만 피고의 심리적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변호인과의 만남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아마 5차 공판을 앞두고 여러모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무언가 본인도 어필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추가적인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또 다른 증거들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자유롭게 변호인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형사재판이죠. 형사재판, 현재 이 횡령 재판의 피고는 누구죠? 친형대입니다. 원고는 누굴까요? 박수홍 씨가 아닙니다. 검찰이에요.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검찰, 피고는 이제 그 피의자인 거죠. 검찰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현재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가 됐지만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횡령이 본질이고요. 검찰은 이미 조사와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재판장에 갔는데 검사가 쌓아놓은 조사 기록만 진짜 이 정도는 됐습니다. 수천 쪽에 이를 정도였어요. 그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박수홍 씨는 향후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볼 때 감정적인 대처는 좋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 느낌이 감정이에요. 그런데 법은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죄의 유무를 다루죠.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하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형량을 매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이 양형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박수홍 씨가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바라볼 때, 대중들이 바라볼 때 뭔가 흔들리는 것을 보이겠죠. 그리고 박수홍 씨는 지금 정상적인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왠지 그 모습이 불안해 보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박수홍 씨 관련된 어떠한 재판 외, 횡령 외 이슈들이 불거지고 그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언론 플레이고 그 언론 플레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게 누굴까요? 친형 내외요? 아니요. 친형 내외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박수홍의 친형 내외로만 알려져 있지 대중은 그들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결국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박수홍 씨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고 결국 거기에 대한 박수홍 씨가 감정을 드러내면 그 역시 대중들이 바라볼 땐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재판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소가 돼서 벌써 이제 4월이니까 반년이 넘어가고 있죠. 형사재판 보통상 반년 안에 1심 판결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속기한이 최고 6개월이죠. 그래서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서 실형이 나오면 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해도 2심, 3심을 받게 되는데 6개월을 넘어버려서 형이 출소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박수홍 씨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5차 공판이 진행되고 물론 비공개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 공판 내용 제가 담당 변호인과 또 법원 주변을 취재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 또 풀어드리겠습니다.